마더텅 노란책 미니 모의고사 13회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적분은 구간이 잘 보시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난리나. 네,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이 같으면 요 안에 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1dx니까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구간이 같으면 계산이 뒤에 게 가능하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요 친구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자, 그럼 먼저 개형 추론부터 해야 되겠죠. 개형 추론부터 해보면 요 친구를 잘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x의 개수를 1로 맞추셔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로 맞추려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k.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8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잘 보시면 이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만 보면 감소함수죠. 오케이, 점근선이 있고 감소함수. 근데 얘를 한 번 더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뒤집는 거죠. 뒤집었다. 요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y = 0. 원래 점근선.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8분의 1에 x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 친구를 k만큼 움직인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y = 0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y축도 중요하죠. 여기서 핵심이 얘를 이제 들어 올릴 텐데 2,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면 핵심이 뭐다? 결론적으로는 0,0이 딱 경계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계속 들어 올렸을 때 0,0보다 딱 지나게 되면 이 친구가 2, 4분면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0,0일다가 딱 경계값. 그래서 이제 k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최대값은 여기서 핵심은 플러스 k가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들어 올릴 때니까 요 경계값. 그래서 이번에 6평에서도 계속 이렇게 평가원이 나오긴 하지만 경계값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0,0일 때 이렇게 이제 최대 해놓고, 대입할 때는 여기다 대입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정리했을 때 0,0을 대입한 거고, 여기다가 정리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6 더하기 k는 0. 그래서 k는 16이다. 이렇게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코사인 b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첫 번째 a 코사인 bx를 보고 a랑 b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원래 지금 그 고정된 것에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하는데, 핵심이 오케이 x축 y축 평행이동이 안 됐다, 이거를 이제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얘를 기준으로 딱 삼아서 그럼 이제 움직이는 친구가 누굽니까? 결국 이제 최고차항. 요 최고차항은 뭘 건들 수 있어? A는 y 값의 방향. 오케이, 방향 양음을 따지셔야 돼. 우리가 이제 최고차항의 다항함수 할 때도 최고차항 차수와 개수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부호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방향과 이제 크기는 폭. 원래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였는데 이 엄마가 이제 늘어날 수 있죠. A배가 되면. 자, 그 다음에 B는 주기를 결정합니다. 주기가 이제 B분의 2파이 요렇게. 뭐 절대값은 붙여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코사인은 지금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가야 되는데, 원래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좀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뒤집혀졌죠.
a가 음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폭입니다. 폭이 얼마? 여기선 지금 6이죠. 원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죠. 그러면 3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이제 주기는 잘 보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잘 계산을 해보면 0초부터 0에서 파이까지 딱 돌아오는데 파이만큼 걸리죠. 그래서 b분의 2파이가 파이다 해서 결과론적으로 b는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는 2, a는 마이너스 3. 그럼 최대값은 언제? sin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생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해두세요.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어그로가 끌리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이 안 됐네? 그럼 그래프 개형이 그대로겠다. 즉 x축이 딱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우리가 이제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분넓. 자, 여기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해석해 줘야 되는 게 첫 번째가 교점, 두 번째가 그 대소 비교죠.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요 친구 일단 교점부터 구할게요. 교점부터 구하는 방법은 요 두 개를 갖다 두면 되죠. 얘는 계산하기 편하게. 요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참수의 마이너스 요렇게 이제 되니까 뭐하라는 0부터 6까지 요렇게 되겠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거를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6까지 빼기 요렇게. 그러면 얼마? 0부터 6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이 0부터 6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 36 더하기 36에 3이니까 이 두 개 더하면 3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 이렇게 되어 있고 x가 a로 갈 때 5분의 3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꼴 판단할 때 핵심이 뭐? 이렇게 극한값이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꼴 결정. 그럼 대입을 해보면 0분의 0 이렇게 된다 맞지? 얘네들은 0. 그럼 fa분의 fa 얘가 이제 꼴이 되는데 fa분의 fa는 값이 같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답이 1이 돼야 되죠. 근데 5분의 3이야. 여기서 핵심이거든. fa가 0이 되는 인자가 있구나. 요렇게. 그래야 0분의 0 꼴이 되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fa분의 fa 이렇게 나왔다 해서 0분의 0꼴 아니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역으로 대입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는데 뭐 이미 근 하나가 a죠. 알파랑 a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알파를 a로 두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어 나가보면 계산 5분의 3인 걸 활용을 해야 되니까 fx가 x-a에 x-베타 이렇게 이제 근 형태로 식을 적을 수 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넣고 계산을 해보면 0이 되는 인자인 x-a를 다 날리고 그러면 위에는 빼기 1 밑에는 더하기 1. 이 친구가 5분의 3인데 이 친구를 x는 a로 극한값을 보내보면 자 얘는 이거를 이제 a 마이너스 베타를 이제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t 값을 바로 구하셔도 되고 좀 센스 있게 보면 밑에 거 더하기 1 위에 거 빼기 1 하면 4죠. 그래서 a 마이너스 베타가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이 4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입을 해서 꼴 결정을 하는 거, 0분의 0꼴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근 형태로 식을 적어서 마무리 극한값 계산하는 거. 오케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곡선 위의 좌표.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곡선과 직선의 최대 최소. 자, 우리가 x축을 딱 그려놓고 이차함수 이렇게 딱 그려놨을 때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어디서 잡힙니까? 여기죠. x축과의 거리가 왜 여기가 최소가 되는지 이거는 이제 사실 요 곡선을 해석을 할 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긴 친구를 이제 곡선 또는 직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점과 직선과 점과 점 사이 거리밖에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해서 가는 건데 그럼 결과론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수직거리, 즉 얘랑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키는 요런 직선들을 출발을 시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데이는 친구, 즉 이 메타가 평행이동 메타입니다.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x축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친구, 그 친구가 이 x축과 제일 최단 거리에 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 배울 때도 이 문제가 타원이 되네. 원의 방정식 배울 때도 우리가 항상 하던 게 뭐냐면 원의 최대 최소,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죠? 원의 중심에다가 딱 이어주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고 반지름을 더하면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최소 최대가 다 구해지는 거죠. 이거 왜 이렇다고요? 다시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얘랑 똑같이 이제 평행이동을 딱 시켜가지고 접하는 걸 이거는 평행이 아닌데 당황스럽구만. 요렇게 딱 시켜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서 만났을 때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결국 얘는 이제 핵심이 평행이동 플러스 접한다. 요 두 가지로 푸는 겁니다. 결국 이제 평행이동 해서 가니까 접할 때가 제일 최소다. 이렇게 먼저 데이는 곳.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넘겨보면 기울기가 1이죠. 그럼 x가 0보다 클 때 얘는 이제 그래프 자체가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0보다 큰 친구만 써야 되니까 이 파트를 쓸 건데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곡선과 이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가 평행이동, 오케이.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이거 너무 편하네. 칠판으로 할 땐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사랑스럽네. 색상까지 조절. 엄마 무시하다. 칠판에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평행이동 시켰을 때 결과론적으로 요 점 P가 최소값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최단 거리는 이제 평행이동 플러스 접할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얘는 해석을 해보면 기울기가 1인 접방 찾기.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기울기가 1이 주어졌기 때문에 미분해서 P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연마가 얼마? 저 친구 미분해보면 x제곱이죠. y 프라임이 x제곱. 그럼 얘가 이제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1, 그 다음에 대입해보시면 얼마입니까? 3분의 10이니까 3입니까? 그래서
1,4가 주어져서 답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단 거리를 했을 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접한다. 요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요 친구 최근 핵심 메타입니다. 뭐냐면 자연수 정수 조건 플러스 새로운 함수의 정의. 적어 놓으세요. 새로운 함수 정의 플러스 자연수 정수 조건. 자, n번째 항 an이 3의 k 승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 연마가 자연수. 결국 이게 이제 무슨 꼴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첫 번째가 분수. 오케이. 분수 형태의 자연수 정수. 이거는 핵심이 뭡니까? 무조건 분모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모가 분자의 약수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의 K승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무슨 문제? 이거 딱 보고 딱 느낌 들면 바로 베스트인데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3의 K승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n이 3의 K승보다 조금 더 많이 들고 있으면 된다 이 뜻인 거죠. 되게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대값.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새로운 함수의 정의. an은 잘 보시면 핵심이 뭐다? n이 고정이 되면 K의 최대가 an의 값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3의 K 승분의 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럼 예시를 들어보면 1은 자 우리가 n이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는 인자가 없기 때문에 K가 0이 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6이면 6은 이제 핵심이 뭡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곱하기 3이죠. 3이 적어도 하나 있으니까 3을 하나를 최대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1 이렇게 된 겁니다. 요 예시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am이 3이다 이 뜻이 뭡니까? m은 적어도 뭐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3의 세제곱이 지금 있는 형태입니다. 요 앞에는 3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최대값이 4, 5 이런 식으로 커질 테니까 그때 이제 am부터 a9m까지 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구만, 그렇죠, 3이 붙으면 값이 바뀌죠. 왜냐하면 3m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있던 소인수 분해 형태에 3을 한 번 더 곱해주기 때문에 3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이 4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사실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좀 더 어렵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시그마 규칙까지 시그마 나오면 웬만하면 규칙 찾기입니다. 이거 1부터 9까지 하고 계시면 안 돼. 규칙은 어떻게? 크랙부터 찾아야 돼. 크랙. 불규칙을 만드는. 이번에 6평 시험지 잘 보시면 요마가 이제 13번으로 나왔는데 그 3분의 k 곱하기 f 루트 k. 그래서 이거는 보여줘 버려. 보여줘 버려. 근데 그 우리 6평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 하기엔 너무 많이 갔나? 으제드 까먹으면 안 돼. 외울 정도로 봐야 돼.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도 적어놨네. 규칙 언제 한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시그마가 나와 있죠. 시그마가 나왔을 때 요 시그마가 나오면 무조건 규칙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규칙에 대해서 그 f 루트 k 했을 때 우리가 요 문제 핵심이 뭡니까? 요 루트 k 때문이죠. 루트 k가 이제 자연수 정수가 될 때, 즉 완전 제곱수일 때 요 때만 처리를 좀 역으로 잘해줬으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3, 6, 9 요 친구만 홈런만을 할 뻔했대. 조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친구는 3이라는 인자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4가 되겠죠.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 더 있으니까 4. 얘는 이제 두 개니까 3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됩니다. 요렇게 4, 4, 5 해놓고 나머지 1부터 8까지 1, 2, 4, 5, 7, 8은 전부 다 뭐 3으로 일정하죠. 그러면 총 9개니까 이것도 1, 2, 4, 5, 7, 8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총 9개니까 9개 중에서 빼기 3, 나머지 6개는 뭐 규칙을 3을 따라가고 더하기 4 2개 5 하나 이렇게 18 더하기 8 더하기 5 그래서 3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요거 소외로운 함수 정의 플러스 자연수 종수 조건인데 요 친구랑 요 친구 잘 정리를 해두세요. 요 친구도 기왕 하는 김에 해버려. 자, 여기 봤을 때 fx가 0과 1 사이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링크 작업입니다. 서투리 쓰면 안 되고 이제 링크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전의 기출들을 공부를 하면 이런 것들을 풀 수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정수일 때는 1이 되고 나머지 친구일 때는 3이 된다 이 뜻인데, 그러면 루트 k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k가 1, 4, 9, 16 그 외에는 총 16개는 전부 다 3이다 이 뜻인 거죠. 요때일 때는 f 루트 k가 1이 되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3분의 3으로 일단은 다 계산을 하고 시그마 k1부터 20까지 k로 계산을 한 뒤에 내가 원래는 이제 1로 계산해야 되는데 3으로 계산하니까 3분의 2만큼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1, 4, 9, 16을 따로 더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20 곱하기 21 빼기 얘는 10, 30, 20 그러면 210, 190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 됐다. 이런 문제. 그래서 그 규칙 이렇게 시그마 나오면 규칙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8번 33444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적힌 수가 3이면 3번을 던져서 하는 거고 적힌 수가 4이면 4번을 던진다. 맞지? 규칙이 완전 다르죠.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10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일 때의 확률 더하기 4일 때의 확률 두 개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적힌 수가 3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공을 먼저 꺼냅니다. 5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건데 3이 2개 3을 뽑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가 확률이 되고, 이것도 꼭 해줘야 되죠. 왜냐면 일단 3을 뽑아야 3개를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럼 3번을 던질 때 이제 11 확률, 그러면 얘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을 했을 때 합이 10이 된다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하고 싶지만 얘네가 지금 전부 다 어떻게 1과 6 사이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세시는 것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두 가지로 해볼게요. 직접 센다는 뜻은 분할이 되는 겁니다. 이제 6이 이제 두 개는 안 되니까 6의 최대값이 이제 3, 1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6, 2, 2. 자, 앞자리 바꿔주고 5, 4, 1, 5, 3, 2. 자, 앞자리 바꿔주고 4, 4, 2, 4, 3, 3. 3, 3은 하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 경우 수요가 있는데 팩토리얼을 해줘야 돼요. 다시 배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팩을 해야 되는 놈들, 그 다음에 3팩이 2팩 3팩이 2팩을 처리하는 놈들, 그러면 3팩을 처리하는 놈들 3놈, 그 다음에 3팩에 2팩을 처리하는 놈 3놈. 그러면
18 더하기 9 해서 총 27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제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한다 치면 얘는 이제 분할풀이 자연수 분할, 얘는 이제 중복조합 풀이로 가면 저는 사실 이렇게 가는 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왜냐면 적어도 하나씩 앉혀야 되니까 다 0보다 크다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H7을 하면 되는데, 요때 이제 핵심이 뭡니까? 이제 여사건 6이 적어도 한 번 나올 때 요렇게 되면 되죠. 6보다 큰 그러면 이제 6이 나올 때 7이 나올 때 요렇게 해보면 되죠. 그럼 7이 나올 땐 700이니까 총 3가지 남았지. 3팩이 2팩을 해줘야 되니까, 얘도 나열은 해줘야 되니까 6이 나오면 610 요것만 카운트를 하면 되죠. 그 외에는 괜찮다 맞지? 그러면 얘도 이제 3팩. 그러면 10에 9C2 빼기 6 더하기 3, 그럼 이제 98, 72, 36에 9를 빼니까 27 이렇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이제 5 이하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이 나올 때, 7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6건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6건은 두 번만 카운트를 해서 빼면 되니까 이런 이점이 있다 라는 거. 오케이? 어쨌든 이제 27가지. 그러면 총 어떻게 6의 세제곱 중에서 총 3번을 던지니까 그 중에서 27번.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2랑 3 해서 6 하나 날려주고 66 분의 33 하니까 2 하면은 20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를 4 맞나? 4를 뽑을 때 4를 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던지죠. 그러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운트를 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해보면 10이죠. 얘도 이제 두 가지로 세볼게요. 자 6이 이제 한 번 나올 때 분할, 그럼 이제 6 그 다음에 2, 1, 1입니까? 최소 단위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5 하나 내려주고 5, 2, 1. 그 다음에 4 하나 내려주고 4, 3, 2, 1. 4, 2, 2, 2. 그 다음 얘 둘 다 내려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없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보면 4팩을 해야 되는 놈, 다 다른 놈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4팩에 2팩, 4팩에 2팩, 그 다음에 4팩에 3팩, 그 다음 4팩에 2팩 2팩 이렇게. 그럼 세보면 4팩에 2팩 세노마, 그 다음에 4팩에 2팩 2팩 두 노마, 4팩 한 놈, 4팩에 3팩 한 놈. 그럼 얼마입니까? 4, 3, 12에 36 더하기 3이 6에 12에 6, 24에 4. 그러면 60에 76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복조합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복조합으로 가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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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크거나 같다. 중복조합을 쓰려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4H6에다가 빼기 누구만 빼면 됩니까? 6, 0, 0, 0 요것만 빼면 되죠. 배열해보면 4가지. 그래서 9C3 빼기 4, 그러면 9, 8, 7, 3, 2, 1, 4, 3. 그러면 요만 얼마입니까? 12에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해보면 4, 3, 12에 84에 8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분할을 할 때 하나를 경호를 빠뜨렸나 봅니다. 40을 하면 오호, 네,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 2로 바로 갔네. 여기서 봤을 때 3, 3, 그 다음에 여기서 몰빵을 해줘야 됩니다. 3, 1, 그 다음 3, 3, 2, 2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별에 요 친구 동그라미, 그러면 4팩에 3팩 여기가 한 번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가 돼서 8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분할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80으로 계산을 해보면 16 하면 이제 2의 4제곱 다 날라가고 3의 4승분의 3 하면은 27분의 1. 그러면 이 두 이제 사건을 어떻게?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0분의 1 더하기 27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통분해주면 540분의 47 해서 58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분할 풀이도 한번 알아두시고 중복조합으로도 어떻게 가는지, 여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9번 AB 3, AC 2, B1, AU, C1 3분의 파이인 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길이가 다 주어지고 사이가, 그러면 넓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코사인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코 법칙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B1, C1의 길이가 x로 잡으면 x제곱이 9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에 코사인 60도 하니까 2분의 1, 그럼 얼마? 13에 6 하니까 7, 그래서 x가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런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 만난답니다.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하면 성질이 뭐죠? 오케이, 여기가 이제 3대 2로 길이 b가 주어지죠. 오케이, 길이 b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는 원이 만난 중 점중 여기죠. B2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 한꺼번에 이제 천천히 우리가 활골이나 요렇게 이제 호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좀 중요한 게 여기가 60도죠. 그러면 연마가 각의 하나가 30도 30도 요렇게 될 텐데, 원의 중심을 찾아서 끄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발견적 추론, 요 원의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이 정삼각형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제 30도 2배 하면 60도 60도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60도면 사각형이 내접을 하면 여기가 120도가 돼서 결과론적으로 뭐다? 여기도 60도. 그럼 얘 친구랑 이 친구랑 평행하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합동이죠. 그래서 얘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채워집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죠. 그럼 잘 보시면 길이 b를 통해서 3대 2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천천히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길이를 내가 2라고 잡았죠. 그럼 여기도 길이 b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이제 3대 2, 요 b를 알면 되는데, 요 전체 길이가 얼마? 루트 7이죠. 그러면 요 친구는 전체 5 중에 3만큼 먹으면 되니까 5분의 3 루트 7이 되고, 요 친구는 5분의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 루트 7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잘 보면 결과론적으로
요 A, B1, C1이랑 그 다음에 뭐부터 읽었지? 이렇게 하자. B1, A, C1 이랑 B1, D1, B2가 어떻게 됩니까? 닮음입니다. 닮음. 요거를 또 발견적 추론을 하시면 좋습니다. B1, A, C1 삼각형이랑 B1, D1, B2 요 두 삼각형이 닮음 관계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비율을 쓰면 되는데 여기가 실제 길이가 3이었죠. 그럼 요 길이가 3이면 5분의 루트 7만큼 비율이 감소를 했다, 맞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루트 7이었으니까 루트 7 곱하기 루트 7 하면 얘가 5분의 7. 여기까지 오케이? 요렇게까지 구해놓고 그럼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이 이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렇게 사인 60도니까 2분의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정리를 해보면 2 하나 날라하고 50분의 21 루트 3 요렇게 되겠죠, 초항이. 오케이. 자,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비는 이제 우리가 요 친구를 잘 보면 B2에 이제 평행한 직선 평행하게 요렇게 끄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닮은 B가 나오는데 우리가 B1, B2를 이미 구했다, 맞지? 얼마? 5분의 7? 그러면 여기가 5분의 7이면 전체 길이가 얼마? 5분의 15니까 여기가 5분의 8. 그럼 5분의 8 대 3 하니까 8 대 15가 나오죠. 오케이? 닮은 B가. 그러면 이제 닮은 B가 이제 공비는 15분의 8이니까 거기에 제곱. 그래서 1-15 8 제곱분의 50 21 루트 3. 그럼 일단은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15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 하나 다 날려주고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합차 공식 해보면 7 곱하기 23 이렇게 될 텐데, 그럼 2가 밑으로 내려가고 3 곱하기 21 루트 3인데 7 하나 날리고 그러면 46분의 27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닮은 B가 되게 좀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 닮음 이런 거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막 코떡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닮은 B를 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갖다 붙여버리고 대법만. 자, 그 다음에 10번 이 친구도 이제 중요한데, 자, 천천히. 평면 알파 위에 점 A가 있고 그럼 얘는 평면 위의 점입니다. 그 다음 알파로부터 거리가 1과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떠있다 이 뜻인 거죠.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대2. 우리가 1대2가 주어지면 핵심이 뭡니까? 비율이 주어지면 닮음 요거 생각하셔야 돼. 길이 B.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내분하는 점을 P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요 닮음을 써보면 AC를 저 옆에서 보면 평면을 직선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좋죠. 그러면 이제 AC를 딱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만나고 있고 요 C. 그럼 1대2라고 했기 때문에 1대2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대3이 되죠. 그럼 요 높이가 1대3이 되기 때문에 점 P가 어떻게 된다? 점 P의 높이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발견적 추론 누구랑 똑같다? 점 B의 높이랑 똑같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P와 B가
결국 뭡니까?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높이가 똑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되죠. 만약에 이제 이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행하면 이렇게 되는데, 평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붕 뜨죠. 이런 식으로 뒤틀리게. 그래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떨어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할 수 있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발견적 추론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제 BP랑 알파가 평행하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ABC가 9일 때 ABC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넓이, 그러면 우리가 핵심이 뭡니까? 이미 9는 알고 있으니까 이면각 코사인 세타 얘만 구하면 되죠. 자, 이면각을 구할 때 핵심이 뭡니까? 이면각 교선을 찾아야 되죠. 오케이. 여기서 교선이 어디입니까? 핵심이 요겁니다. BP. 그래서 평행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선이 BP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평면 알파를 어떻게, 이 교선이 되려고 하면 평면 알파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BP가 있는 요 측면이 평면 알파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이면각에서 교선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수선 정리. 그러면 그림을 살짝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평행 이동한 평면 알파 프라임, 여기 이제 요 위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BP가 어떻게 됩니까? BP가 교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점 C가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자, 삼수선 정리 어떻게 된다고? 다시, 삼수선 정리는 세 개의 수선에 관한 정리라서 평면 위에 있는 직선 하나,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 한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두 교선을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각이 된다. 요렇게 이제 삼수선 정리.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면 알파 프라임의 수선의 발, 근데 얘 높이를 이미 알아. 얼마? 이 3 이러면 안 됩니다. 3에 1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요 친구가 2가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요 친구 수선의 발, 요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거 두 개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직각. 그럼 여기가 이제 이면각 세타죠. 근데 잘 보시면 이미 뭐가 주어져 있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수선에 발을 그었다 이 뜻인 거죠. 주적. 자, 그럼 여기가 H가 되는데, H. 그러면 이제 내가 길이를 하나는 아니까 CH 길이만 알면 되는데, CH 길이가 뭡니까? 이게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수선의 발에 정리를 해보면 수선의 발의 의미가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넓이, 삼각형의 높이, 이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하에서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자, 요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 BPC는 넓이가 얼마입니까? 밑변 B가 1대 2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6이 되겠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BCP 삼각형이, 자, 한 번 더 따와. BCP 그럼 요 넓이가 6인데 요마 길이를 이미 알려줬죠. 이 길이를 주어진 이유가 요 높이 구하라고 알려줬구나.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H가 되면 2분의 1 4 곱하기 CH가 얼마? 6이 돼야 되니까 CH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마가 3이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가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3분의 루트 5가 이면각. 그러면 3루트 5가 되니까 제곱을 하면 9, 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평행하다 요거 했을 때 요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진짜 중요해. 기아도 그냥 하트를 쑤셔 넣어버려. 오케이? 요것도 잘 정리를 잘 해보시고, 교선을 찾으려고 하면 핵심이 뭐다?
평행이동. 이거 왜 안 적어놨노? 평행이동. 요 말을 잘 하셔야 돼. 오케이. 평행이동해서 교선을 찾는다. 오케이.